CEO 리포트 8월 4주차 이제 웰스겸연구소 정훈 소장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겸연구소 정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CEO 리포트 시간입니다. CEO 리포트 시간이 올 때마다 저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이 CEO 리포트 이거를 원고를 쓰거든요. 그때마다 요즘 되게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은 이슈가 사실 너무 많이 덮였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강력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좀 희석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저는 개인 유사법인 이슈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뭐 방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견도 없고 이론도 없어서 좀 이건 연구보다는 공청회를 통해서 좀 뭔가 좀 세수를 충족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좀 방향성들, 그 다음에 이게 좀 억지로 이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이 좀 맞지 않다는 걸 좀 공론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8월 4주차는요, 일단은 지금 이제 벌써 법인 2020년 영업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혹시나 올해 이익이 많이 나셨거나 아니면은 화랑기인 기업은 대표님들은 이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들에게 올해 급여를 만약에 충분히 인상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총 급여가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 그 인상한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3년 평균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율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면 그거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인상한 금액의 20% 정도를 세액 공제해 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상이 되신다면 내년에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만약에 증가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수도권이냐, 그다음에 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도권은 700만 원, 지방은 77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청년이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이면 1,100만 원, 지방이면 1,200만 원. 증가된 인원 1인당 이렇게 좀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사실은 이 세액 공제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유리한 거로 선택을 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요번에 순이익이 좀 많이 날 것 같은 분들이라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슬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0년 사실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히 중소기업 CEO분들 가족 기업을 운영하면서 유일하게 혜택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증여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과 배당을 이제 증여세가 내지 않게끔 해서 사실 초과 배당은 이렇습니다. 증여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금액 한도면 그 유일한 어쩌면 절세 포인트였는데 이게 내년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 배당의 절세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소득명의 분산 효과가 있죠. 주주가 대표님 혼자였을 때는 혼자다. 이제 그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도 세금을 내시는데 초과 배당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주주수가 분산되셔야겠죠. 그로 인한 소득세나 건강보험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진짜 중요한 거 초과 배당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시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하시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들한테 하시는 게 더 절세 포인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사전 증여가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손자녀들에게 연간 약 19억 정도는 초과 배당을 해 주셔도 증여세보다는 배당 속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19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크고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이 해봤자 뭐 1억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이런 초과 배당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표님들 중에 손자녀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손자녀들에게 주식을 약간만 증여해 주시고 이런 초과 배당을 해주셔서 자금 출처를 확보시키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아시다시피 법인의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배당을 그냥 정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 평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주식 가격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금을 내기 위한 거지. 뭐 이게 높다고 해서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이 기업 가치는 사실은 그냥 법인에 유보된 자산만 많이 놔두면, 그러니까 이익을 좀 덜 가져가고 CEO가 급여를 좀 덜 가져가게 되면 높아지는 건데, 사실 얘는 우리 기업을 매각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신용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순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로 인한 이제 법인의 대출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생기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신 대표님들은 잉여금이 이 초과 배당을 통해서 좀 돈을 인출하시는 전략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게 올해가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꼭 초과 배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배당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중간 배당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전문가랑 상의해서 상법상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증여가 있다라면 꼭 사전 증여하고 한번 그 내용하고 하셔서 얼마까지 초과 배당해도 괜찮은지를 사전에 점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지금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남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8월 잠깐의 기간과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는 것 같고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폭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어떠한 전략을 세우셔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제 기업을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해야 될까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만약에 남겨둔 유보된 자산이 있다라면 순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포인트 잡으셔서 이 초과 배당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CEO 리포트 8월 4주차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답을 찾으셔서 기업이 100년 명문 기업으로, 100년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9988 중소기업 화이팅!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웰스기업연구소 치시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이 그림 파일 형태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CEO님들께서는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만약에 인스타를 하신다면 팔로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